함수 한번 해봅시다. 지수함수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y는 a의 x승 이렇게 지수의 밑을 갖는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a는 0보다 커야 되고 a는 1이 아니다를 만족하고 있어요. 그 지수함수는 a가 1보다 큰 상황일 때 우리 이때는 지수함수를 증가함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갖게 되고 a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를 갖게 되면 그때는 감소함수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아래로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뭐 수 대입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거라서 그냥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보다 크면 증가, 0에서 1 사이면 감소. 그리고 x 대신 0을 대입하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0,1을 지나가는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항상 양수다라는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x축 아래쪽으로 함수가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점근선은 x축이 점근선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정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그렇죠. 모든 x를 다 대입할 수 있을 테니까 실수 x의 전체의 집합이 될 거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위에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양의 실수 전체가 맞겠죠. 0,1과 1,a를 지나는데 이 1,a는 뭐 그렇게 중요한 점은 아니고, 그리고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라는 건 중요한 얘기죠. a가 1보다 크면 증가라고 했고 0에서 1 하면 감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프 자체가 이제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대응되는 1대1 대응을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1대1 대응의 함수가 되고요. 5번은 y축 대칭의 함수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y에 a의 마이너스 x승. a의 마이너스 1승은 a분의 1이기 때문에 a분의 1의 전체의 x승. 그래서 이 두 함수는 y축 대칭이다 라는 건데 뭐 암기할 내용은 아니고 그냥 보시면 아는 내용이니까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함수 y는 ax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지수함수도 다른 함수와 같이 평행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라고 하면 이렇게 x에선 빼주시면 되고, 원래 y에서도 빼준 거죠. 근데 옆으로 이항하면서 더해진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옆에 써있네요. 더해진 거. 그리고 대칭이동도 다 가능한데 선생님 생략해놨는데, 대칭이동이야 뭐 y축 대칭, x축 대칭, y는 x 대칭 이런 게 모두 가능하겠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대칭이동이랑 같은 방법으로 대칭이동 시켜주시면 돼요. 지수함수를 이용한 대소관계라고 나왔는데 얘가 무슨 뜻이냐면 a가 1보다 크면 무슨 함수죠? 그렇지,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x값이 작았을 때 함수값이 작고 x값이 크면 함수값이 크겠죠. a가 0에서 1 사이가 되면 그때는 감소함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x가 작았을 때 y는 함수값이 크다를 만족하게 됩니다. 이건 다 아실 거고. 자, 이제 성질 한번 가봅시다. y는 3분의 1의 x승에 대해서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감소함수의 그래프니까 이런 식으로 잡으신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작아지고 있겠네요. 그리고 요점의 좌표가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그래프는 1,0을 지난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1이라고만 썼는데 0,1이죠. 0,1이니까 기억은 틀렸고, 점근선은 y축이 아니고 x축에 다가가고 있으니까요. 점근선은 x축이다. 틀렸죠.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게 아니고요. 3과 4를 모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맞는 얘기죠. 3, 4분면은 지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3, 4분면은 지나지 않겠죠.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증가가 아니고 보다시피 감소함수가 됩니다. 왜 감소함수죠? a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감소함수가 되겠네요. 다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역과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그래프는 뭐 간단하게 그리시면 되는데 항상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건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y축 평행이동 있죠? y축 평행이동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거든요. 점근선을 먼저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점근선을 써줍니다.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그래프죠. 0 정도 대입해 보시면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이 점을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돼요. 근데 여기 x절편도 찍어낼 수는 있죠. 얘네들이 같을 때니까 x가 1이 됐을 때 같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 그려주시면 됩니다. 뭐 y축, 여기는 x축 체크해 주시면 되고. 한 번 더 해볼까요?
두 번째 것도 똑같이 이렇게 XY축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1이 뒤에 보이죠? 그러니까 정근선의 방식 먼저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그래프는 많이 그려보셔야 늘어요. 그리고 x 대신 0 대입하면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는. 근데 밑이 지금 3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그래프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요점을 잡혀 찍어주시는 것도 괜찮죠. 여기는 3분의 4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아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이런 식으로. 다음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후 그랬으니까 y는 x축으로 2만큼이니까요 2의 x 마이너스 2승 갖다 쓰시고 y축으로 1만큼 플러스 1만큼 해주신 다음에 x축 대칭이니까 누구의 부호를? 그렇죠, y의 부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y는 쓰시고 2의 x 마이너스 2승 플러스 1 쓰시고 따라서 y는 이꼴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1 정도 쓰시면 되겠네요. 위에 써있는 걸 보면 a는 마이너스 1이고 b도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상수 a, b의 값을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라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뭐 쉽게 푸실 수 있죠. 아 근데 선생님 여기 실수했네요. 2의 x승인데 여기는 2의 x 마이너스 2승이니까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마이너스 2승을 내려놔야 되죠. 4분의 1 내려놓으시고 2의 x승 마이너스 1. 오, 쉽게 풀어다 틀렸네요. 그래서 요 값이 a고 요 값이 b다 쓰시면 돼요. 다음 문제 보죠. 지수함수를 이용한 대소관계라고 나왔습니다. 지수함수를 이용한 대소관계는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y는 예를 들어 3의 x승의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밑이 3이니까요. 여기 x값이 작았을 때 함수값도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첫 번째 3의 0.5승은 2분의 1승 생각하시면 되고 27이니까 3의 3승이거든요. 그러니까 3의 2분의 3승 생각하시면 되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3분의 2승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에다가 2분의 1과 2분의 3과 3분의 2를 대입했다. 근데 이 함수는 증가함수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운데가 제일 크겠네요.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해 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2번은 함수를 0.1이니까 밑이 10분의 1인 함수로 잡아준 거예요. 10분의 1의 x승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0.1 또 하나는 마이너스 0.5 마지막은 마이너스 4죠. 그러면 이들의 대소 비교는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음수 쪽은 절대값이 작았을 때 크니까. 근데 이 함수는 감소함수니까 반대로 성립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큰 수가 되는 거고요. 얘가 두 번째 수, 얘가 세 번째 수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죠?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증가 감소 함수를 따지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fx는 3의 x승인데 뭐 대입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문제죠. 여기 보시면 a를 대입했을 때 m이다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3의 a승이 m이에요. 쓰시면 되고 b를 대입하면 n이다. 그러니까 3의 b승이 n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a 플러스 b가 4라고 했으니까 둘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둘을 곱해야죠. a 플러스 4 쓰시면 b 쓰시면 얘가 m 곱하기 n이 될 겁니다. a 플러스 b가 4였기 때문에 답은 81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굉장히 간단하죠. 다음 볼게요.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도형의 넓이라고 나왔죠. 2의 x승의 그래프하고 y는 2의 x-2승의 그래프가 있어요. 지금 보다시피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요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x좌표, y좌표가 서로 같은 상태라면 요 차이는 얼마큼 벌어져 있습니까? 이만큼 벌어져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이만큼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되는 선분들을 이렇게 모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여기처럼 이제 오려 붙이지 마시고 그럼 이 선분들이 모두 2잖아요. 그럼 그 2가 되는 선분들을 1부터 3까지 모아서 면적을 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있는데 여기는 위의 길이가 2고 요 단차가 2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갖다가 요 그림을 요거처럼 옆으로 싹 밀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면적은 변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길이와 요 높이를 곱해서 결과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4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책에 보면 사각형을 지금 여기 붙여놓으려고 이렇게 두 개 잘라내면서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잘라내지 마시고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문제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지수함수의 최대와 최소라고 나왔습니다. 최대 최소 문제인데요. 최대와 최소 문제는 아까 지수함수는 특징이 증가 혹은 감소함수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증가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면 작은 값을 대입하면 최소값, 큰 값을 대입하면 최대값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감소하고 있을 때는 큰 값 대입하면 작은 값 대입하면 최대값, 큰 값 대입하면 최소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밑에 얘기들은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라서 선생님이 지금 뒤에서 문제 풀면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지수함수의 최대와 최소, 지수가 1차식인 경우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함수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y는 3의 x 플러스 2승이므로 3이니까 1보다 크죠? 그럼 얘 무슨 함수입니까? 같이요? 그렇죠. 증가함수죠. 증가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작은 값을 대입했을 때 제일 값이 작게 나와야 돼서 3의 0승이라 1이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라고 쓰면 되겠다? 1을 쓰면 되는 거고, 최대값은 큰 값을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1 대입해주면 되니까 27이구나. 굉장히 간단하네. 그래서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판단해서 문제 풀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2번 같은 경우도 y는 여기가 좀 정리를 해보시면 2에 마이너스를 묶어냈을 때 x 마이너스 1승이 되거든요. 이 값은 2분의 1의 전체의 x 마이너스 1승. 그러면 이건 2분의 1이라는 감소함수의 그래프를 1만큼 이동시킨 것 뿐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2를 대입했을 최소값 얼마가 갖겠습니까? 2분의 1을 가질 거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1이면 4가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죠? 세 번째, y는 이건 지수가 두 개 곱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로 합쳐버릴 수 있죠. 3의 마이너스 1승 하고 4 두 개 합쳐주면 3분의 4에 바깥쪽에 x승을 묶어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지금 밑이 1보다 크네요. 그죠?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최소값은 구간의 제일 작은 값 0 대입하면 1이 나올 거고,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구간의 제일 큰 값 1 대입하면 3분의 4가 나오는구나 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쉽네요. 다음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 함수는 이 위쪽에 있는 지수 있죠. 이 지수를 fx라고 한번 나와봅시다. fx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 fx가 최대가 됐을 때 밑이 2이기 때문에 밑이 2라는 건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함수기 때문에 fx가 최대가 됐을 때, 얘가 최대가 됐을 때 전체 함수값도 최대가 되죠. 지수는 항상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죠.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함수의 최대값에 대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럼 이 함수의 최대값은 2차 함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되죠. 이렇게 쓰시고 플러스 3을 쓰시면 되니까, 따라서 fx는 x는 1에서 최대값 얼마에 갔습니까? 3을 갖게 되는데, 그럼 전체 함수 y는 어떻게 되겠죠? 2에 fx가 제일 큰 값을 위에 얹어주시면 되는 거라 2의 3승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8일 때가 최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1이 되고 최대값은 8이 되겠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치안에서 생각해 보시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죠? 지금 4분의 1이 나왔으니까 지수를 fx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요. 지수를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로 씁시다. 그럼 여기도 완전 제곱 묶이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갖다 쓰시고 여기서 마이너스 9 플러스 1 쓰시면 되겠네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대칭축이 x는 3이네요. x는 3이고 4는 요만치 있을 거고 1은 더 밑으로 내려왔을 테니까 1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따라서 x가 1일 때 최소값 얼마에 갔습니까? 최소값 1을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라서 1 대입하면은 4 마이너스 3을 갖겠고, x가 3이 됐을 때 최대값 얼마에 갔습니까? 1을 갖는다라고 쓰시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근데 이 최소값, 최대값은 이 값이 아니고, 그죠? 밑을 고려한 지수함수의 지수의 최대수를 구한 거기 때문에 지금 4분의 1이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값을 대입했을 때 큰 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작은 값인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64라는 제일 큰 값을 갖게 되는 거고, 최대값 1을 대입했을 때 최소값 4분의 1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항상 증가와 감소를 따져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고, 위에 지수 쪽을 간단하게 치환해서 생각하시면 문제를 뭐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번에는 지수가 두 개가 빼져 있죠. 이런 함수도 합성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2의 x승을 t로 한번 치환해 볼게요. 이렇게 2의 x승. 그럼 따라서 y는 뭐가 나오냐면 4의 x승이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2t 정도가 나오겠죠. 얘를 완전적으로 묶어주면 t-1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t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축이 t가 1이다 라는 축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x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t를 지수를 치환했기 때문에 얘는 그리고 증가함수니까요, t의 최대와 최소를 여기서 구해낼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t의 최대수를 구한 것을 여기에 가져오면 결국 이 함수의 정의역에 해당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의역을 다시 한번 구해 봅시다. t 갖다 쓰시고, t 갖다 쓰시고, t 쓰시고, 여기다 x 대신 0 대입하면 최소값이 나오니까 t의 최소값은 1이 될 거고, x 대신 2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오는 거라 t의 최대값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1부터 4까지로 끊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 나오겠죠. 최소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고, 최대값은 2값을 대입해야 되니까 4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 나오겠네요. 4 대입하면 8 나오네. 그래서 최대값은 8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때 x값들은 여기 대입했던 1, 4가 아니고 x니까 이건 x가 얼마였을 때 0이었을 때, 여기는 x가 얼마였을 때 2였을 때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그쵸? 오케이. 다음,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한 함수의 최대시도. 와, 너무 확실히 힌트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지수는 지수 자체가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양수조건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죠. 원래 산술기하라는 게 양수조건을 확보해야지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데, 이미 양수조건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술기하를 바로 한번 써볼게요. 2의 x승 플러스 2의 1 마이너스 x승. 그쵸? 여기 산술 평균이 돼야 되니까 여기 좀 지워보죠. 산술 평균으로 만들어 간다면 이 값을 2로 나눠주면 되고, 크거나 같다 루트에다가 두 개를 곱해주면 됩니다. 2의 x승 곱하기 2의 1 마이너스 x승.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x 두 개 지워지니까 이 결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2의 x승 플러스 2의 1 마이너스 x승은 크거나 같다의 루트이니까 2루트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2루트이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얘기가 되겠네요. 우리 바로 다음 파일에서는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최소값을 구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얘를 t로 치환하는 것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t를 이렇게 치환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어떤 함수를 치환했을 땐 이 함수의 최대와 최소가 t의 정의역이 되는 상태가 되죠. 이 전체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혹시 최대수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면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죠. 그래서 여기도 산술기하가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술기하 바로 한번 써볼게요. 그거랑 같다해. 원래 밑에 있던 2가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 둘은 역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t의 범위가 몇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의 범위를 가져요. 이 범위는 매우 중요한 범위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함수를 대입해서 y는 갖다 쓰시고, 4의 x승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승은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쓰시면 되고, 이 뒤에 마이너스 2t를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완전조건 묶어주시면 t 마이너스의 제곱에 여기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정도 쓰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는데, 보시면 여기가 대칭축이거든요. 대칭축 여기 있는데요.
근데 t가 지금 1이에요. 대칭축이. 근데 t는 2보다 커 나갔다고 했기 때문에 대칭축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t가 얼마일 때, 그렇죠, 2일 때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프가 이쪽만 남아있으니까요. 이쪽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t가 2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 대신에 2를 대입해 주시면 최소값은 얼마에 갖겠습니까? 최소값은 2 대입한 마이너스 2구나 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범위가 만약에 없었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 쓰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꼭 신경 쓰시면서 문제 푸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